자, 유니티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채팅 만들기, 채팅 기능 만들기. 자, 이번이 13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12번째 시간이군요. 네, 1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 가지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죠. 자, 저희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지고 올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개만, 변경된 마지막 한 개만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limit to last 한 개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호출되도록 만들어 줬었는데, 이것도 살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처럼 키값이 점점 다음 키값이 아래로 푸시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 키값이 변경이 되거나 뭐 다른 이유에서 이 키값이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서가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일 베스트한 경우가 여기에 언제 등록됐는지 등록된 시간을 표시를 해서 이 표시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추가된 메시지만 추가를 하면은 제일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유저 네임이랑 메시지 두 가지 정도만 입력을 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서버에서 얘가 몇 시에 저장이 됐는지 저장된 정보도 한번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이어베이스 컨트롤러로 넘어와서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스탬프는 사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send chat 메시지를 해서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여기서 메시지 딕셔너리 add 해주고요. 타임스탬프라고 하나 키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스트링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트링을 넣는 게 아니라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서버 밸류 안에 있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시간을 클라이언트에서 계산을 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버한테 알려주게 되면 서버가 이거를 가지고 서버에 있는 시간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딕셔너리에 타임스탬프라는 키값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 타임스탬프는 오브젝트 형태예요. 자, 타임스탬프는 오브젝트 형태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로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만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코드의 에러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빌드해서 값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기존의 값들이 이렇게 오긴 하는데 얘는 아마 로컬에 있던 값이 오는 것 같네요. 자, 값을 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샌드를 하게 되면은 값이 오죠. 자, 몇 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새로 등록된 두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값들을 열어보면은 기존에 있던 유저네임이랑 메시지 얘네는 잘 들어오고요. 가운데 새로 만들었던 타임스탬프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네요.
이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되게 길죠. 얘가 데이터 타임으로 해가지고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몇 초가 흘렀는지 이게 롱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나중에 들어온 숫자가 얘보다 타임스탬프보다 살짝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는 4인데 여기는 요거네요. 5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타임스탬프대로 정렬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항상 최근에 등록된 값이 뭔지 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요거 만들기 전에 지금 아까 잠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밸류가 2번 바뀌었다고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기존에는 메시지를 한 번을 보내게 되면은 하나씩만 추가가 됐는데 웬일인지 메시지가 2개씩 추가가 돼요. 그쵸? 한 번만 보냈는데 2개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낸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원인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뭐 로컬 근사치 값을 한번 보내고 서버에 있는 값을 한번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의도된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된 동작이긴 하지만 저희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2번 호출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수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타임스탬프까지 들어와서 타임스탬프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타임스탬프로 정렬을 해서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제일 최근에 있던 값만 가지고 오는 형태로 한번 쿼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쿼리가 저희 chatDB에서 limited to last one 마지막 하나 가지고 오는 거 만들었었죠. 여기 앞에다가 쿼리를 하나 추가할게요. 마지막 거를 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거 가지고 오기 전에 얘를 order by child에 있는 타임스탬프라는 값으로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정렬한 값을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와 라고 쿼리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마지막에 있는 값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샌드를 하게 돼도 마지막에 있는 값 하나를 더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한번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값을 다른 값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자, 값을 하나 더 만들어서 ZZZ라는 곳에다가 메시지는 이런 값을 들어가고요. 보낸 이는 유저 네임은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를 얘랑 똑같은 값을 넣었다고 칠게요. 자, 추가를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요 ZZZ라는 키값이 들어가가지고 기존대로라면은 얘가 계속 값이 들어왔어야지 정상이 되겠죠. 예, 정상이 아니라 이 값만 계속 들어와가지고 다른 값들이 변경이 돼도 잘 캐치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 지금 타임스탬프로 한번 정렬을 해서 정렬된 마지막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값으로 추가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로 한번 정렬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수정을 할게요. 지금 처음에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경고창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렬되지 않은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룰에다가 인덱스 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타임스탬프라는 거 추가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서 나중에 퍼포먼스 뭐 지금 당장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자, 다시 규칙에 가서 여기 밑에다가 이 채트 메시지라는 거는 점 인덱스 온 타임 스탬프. 자, 타임 스탬프라는 거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덱스로 가지고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을 때 이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가지고 올 거라서 좀 더 퍼포먼스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기존에는 노란색으로 경고창이 떴었는데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노란색 경고창이 안 뜨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가 두 번씩 찍히는 거 이것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메시지가 두 번씩 들어오는 거는 타임스탬프 이 기능에 서버 밸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의도된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버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를 저희가 회피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는 chatDB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마다 한 개씩 들어올 때마다 리시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자, 메시지들 여기서 받아온 메시지들을 쭉 포이치문 돌면서 키값이 뭐고 차일드에서 누가 보냈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고 이런 값들을 한 번씩 찍어주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찍고 있는 거는 여기죠. 유저 컨트롤러의 add child message, add chat message. 그래서 채트 메시지를 해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변경을 해서 어차피 메시지에 키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키값은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키값이 오게 되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이 메시지의 키값도 동일한 키값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값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저장되어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키가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무시를 하고 더 이상 채트 메시지를 add 채트 메시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키값이니까 키값을 리스트로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으로 received 메시지 키 리스트라고 하죠. 자, 이렇게 received key list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포문을 돌 때마다 if문으로 한번 검사를 할게요. key list에
메시지에 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만 UI 컨트롤러에 add chat 메시지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트 메시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receive key list 안에다가 방금 추가한 메시지의 키 값을 등록을 해서 한 번만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번 추가된 키는 여기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만 간단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잘 돌아가는지 플레이가 잘 돼서 똑같은 중복 메시지가 두 번씩 찍히지 않는지만 한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은 처음에 하나가 이미 등록되어 있던 한 메시지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1, 2, 3, 4 샌드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로그상에는 게스트가 1, 2, 3, 4라고 하는 메시지가 추가가 됐다고 한 번 왔고 두 번째도 또 왔어요. 근데 동일한 키 값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화면에 등록된 키는 메시지 박스는 하나만 등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능들은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저희 채팅 프로그램이긴 한데, 채팅 기능이긴 한데 에디터 하나에서만 지금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한번 빌드를 해서 두 개의 다른 게임 창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 세 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끼리 채팅이 진짜로 잘 되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빌드를 할 건데 요 빌드된 시간은 좀 제가 정지해 놓고 빌드 해 놓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제가 빌드를 해 놓고 잠깐 테스트를 해 보려고 빌드를 해 봤습니다. 똑같은 창 여러 개를 좀 띄워 봤고요. 자, 일단 이름도 플레이어 0, 플레이어 1, 그리고 유저라고 한번 지어 봤습니다. 메시지들을 한번 플레이어 0번이 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보게 되면은, 자, 플레이어 1번 창에도 하이가 뜨고요. 유저 창에도 하이라고 뜨죠. 그래서 피드 게임 고고 이렇게 유저1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다른 유저들한테도 플레이어 1번한테도 메시지가 유저라는 애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메시지가 가고요. 플레이어 1번한테도 메시지가 잘 가는 게 확인이 되죠. 고고고 치게 되면은 얘한테도 모든 메시지들이 잘 가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유니티로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해서 채팅 메시지, 채팅 기능 구현하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영상이었는데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